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맞은 첫 3.1절 기념사에서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군국주의 침략자였던 일본이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평가하면서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104번째 3.1절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3.1 만세운동이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04년이 지난 지금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더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복합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번영은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독립유공자 5명의 후손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독립선언서는 고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우당재단 이사장과 소방대원, 독립유공자 후손, 뮤지컬 영웅의 감독과 배우 등이 함께 낭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처럼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한 오늘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국익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들은 역사관이 의심스러운 역대 최악의 기념사이자 3.1 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로지 국익 관점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 복합 위기와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계 변화에 발맞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했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 아닌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방향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념사만 보면 일제강점 상처가 깨끗이 아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과 협력은 진솔한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마련한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정부가 나서서 돈 필요해, 얼마면 돼, 내가 대신 줄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는 일제강점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내인론이 3.1절 기념사에 나온 거라고 지적하며 선열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의당도 과거 반성이 전혀 없는 일본에 협력만 강조하는 것은 친일 굴종 외교라며 역대 최악의 기념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 요구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국 내 움직임이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면담하며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배상기금 참여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무역 수지가 1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종의 부진이 두드러진 모습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개연우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501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건데 반면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6% 늘어난 554억 달러. 지난달에도 무역 수지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무역 적자 행진이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으로 어려운 수출은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 악화에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2월 반도체 수출액은 59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억 달러, 42.5% 급감하면서 7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지난해 대비 24.2% 감소해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수출 부진 속에 수입은 오히려 늘었는데 특히 에너지 수입이 19.7%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에너지를 빼고 보면 수입은 지난해보다 1.5% 줄었기 때문입니다. 무역 적자가 이렇게 12개월 이상 지속된 건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의 연속 적자 이후 25년 만입니다. 다만 지난달 적자폭은 역대 최대였던 올해 1월에 비해선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달 수출의 감소폭이 지난해 대비 16.6% 감소했던 1월에 비해선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지난달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확정한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을 이행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 견제와 초과이익 환수 등 까다로운 이행 조건들이 붙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규모는 39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 정도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엇보다 미국의 안보 이익이 대상 기업 선정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vision at the end of this initiative is to make it so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every company capable of producing leading-edge chips 미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 기관에 안정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가능한지 등 국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먼저 따지겠다는 겁니다. 현금 흐름과 예상 수익 등이 포함된 세부 투자 계획도 요구했습니다. 예상보다 이익이 클 경우 미국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 우려국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제휴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신청액이 2천억 원을 넘길 경우 직원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도 명시했습니다. You know, there's no free lunch, and I think that's the poi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hich is if we're giving you billions of dollars, we're going to shape or we'll want to shape how you're using those funds. 우리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신청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원 금액과 조건 등은 개별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거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지난 2달 동안 평균 전세와 월세 보증금은 2년 전보다 하락했지만 월세 부담은 25%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R114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달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월세 계약 7만여 건의 평균 월세액은 65만 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평균 52만 원보다 24.9% 상승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 2,224만 원으로 2년 전보다 10% 감소했습니다. 전세와 월세 보증금은 줄었는데 월세액이 커진 것은 일단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임차인들이 월세 보증금을 줄이고 일부를 월세로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어제부터 전국 어디에서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내일부터는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는 8일부터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49제곱미터 이하 850여 가구가 대상으로 서울에 살지 않는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조건 규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대출 규제도 풀립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남은 규제 지역에선 집값 30%까지, 규제가 풀린 다른 지역에선 6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면 대출 한도 2억 원 등의 제한 없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6억 원까지 묶여있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주택 매수 수요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조치들로 이들이 매수에 나서면 거래가 조금 되살아날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까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이 여전하고 높은 금리에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자체가 철저하게 가격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DSR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다주택자들이 대거 대출을 전제로 매입에 나서는 상황이 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집값의 낙폭이 줄고는 있지만 아직 바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의 사채까지 손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지난해 처음 온라인 불법 도박에 손댔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A군은 친구들은 물론 SNS에서 본 사채에까지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심각성을 눈치챈 A군의 부모가 도박 치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사이 A군은 돈을 갚으라는 압박 등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에 빠져드는 게 보여서 우리가 예방센터에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빠져들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최근 성인 인증 없이 온라인 도박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 반의 절반 이상이 이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불법 도박은 성인 인증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더욱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청소년들이 사기나 절도 등 범죄에 가담하거나 고금리 사채까지 빌려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채 업체들은 부모 연락처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청소년들이 제때 갚지 않으면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 연락처, 친구들 연락, 그걸 담보로 해서 청소년을 완전히 매장을 시키는 거죠. 매장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죠. 온라인 불법 도박이 청소년들을 범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인 안창남 애국지사의 건국 훈장이 공군사관학교에 영구 전시됩니다. 후손이 없다 보니 빛을 보지 못하던 건국 훈장이 순국 93년 만에 예비 조종사 후배들의 품에 전달됐는데요.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흙이 잔뜩 묻은 비행기 옆에서 결의에 찬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한 남성. 흑백 사진 속 주인공은 우리나라 최초 비행사인 안창남 애국지사입니다. 당시 19살의 나이에 일본에서 비행수를 배운 안 지사는 중국으로 넘어가 비밀 결사 항일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후 독립군 비행사를 양성하다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29살에 순국했습니다. 그의 항일 투쟁 일대기는 해방 직후 극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나에게는 한일정신이 가슴속에서 영솟은 쳐 있다. 하지만 안 지사의 유해는 물론 공적 자료를 찾지 못해 2001년에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건국 훈장 애국장이 추서됐습니다.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곳곳에 남아 있고 뭐 신문이나 잡지나 등등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건국 훈장 애국장은 이후 20여 년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후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훈장을 보관해오던 국가보훈처는 최근 안지사의 훈장을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영구 전시했습니다. 공사 생도들에게 안지사의 애국 독립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0대 청년 때에 품었던 남다른 조국의 그리고 하늘의 도전 정신을 우리 사관생도들이 이어받는다라는 한국인 최초로 조국의 하늘을 비행한 안창남 애국지사. 이제는 조종사 후배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3일절인) 오늘 산불 등 화재에 더욱 유의해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건조경보로 강화됐고요.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대부분 영하권으로 시작할 텐데요. 강원과 대전, 전북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대전이 영하 4도, 철원 영하 7도, 대구 영하 1도 예상되고요. 한낮에 서울이 6도, 대구 9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울릉도, 독도는 눈이나 비가 더 이어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